몇 천만 원대 이렇게 그래? 에이전시 비용을 흥분해가 오는 모르겠어. 그런 우리보다 일인가? 더. 안녕하세요, 뉴스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데드의 아내입니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독일에 넘어왔던 이야기를 저희가 콘텐츠에 먼저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괜찮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좀 더 한국에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어떤 걸 준비했을까 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0월 마지막 날에 이제 퇴사를 했고 안 쉬고서 출국을 3주. 했으니까 3주 쉬고 출국을 했는데 사실 3주를 쉬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쵸. 거의 한 2주 반은 이제 사람들이랑 작별 인사를 하는데 쓰고 근데 아내가 거의 뭐 독박으로 다 뒤집어 써서 막판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서 참 미안하네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일주일을 꼬박 밤을 새가면서 짐을 쌌었는데 매일 밤마다 안 갈 거야! 혼자 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적극적으로 한 여름쯤 회사를 퇴사를 하거나 이사를 하는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기 전에 에이전시한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계속 물어봤죠. 그때 에이전시가 사실 거의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다. 맞아. 대신에 그 한국을 여행을 하고 즐겨라라고 해가지고 여행 되게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즐겨라. 국내 여행 한 달 정도는 지내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먼 곳까지 이사를 오는데 그렇죠. 무엇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느끼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더 좋았겠다. 회사라든지 학교가 완전히 결정된 채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를 갈 것이냐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와도 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곳들을 맞아. 찾아보고 발품을 팔아서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우리 마음에 드는 도시 그리고 그런 집 이런 걸 찾아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에이전시의 말에만 거의 의존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패착이 있었던 거고. 자, 우리 얼마 줬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네. 정말 막 몇 천만 원대 이렇게 그래? 에이전시 비용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한 아니고 대가족이 오는 건가? 흥분해가 오는 모르겠어. 그런 우리보다 일인가? 더 안 좋은 케이스였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네. 저희는 350만 원 에이전시 비용으로 비용을 냈는데 그 비용이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부동산을 알아보고 뭐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 350만 원이라는 비용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치, 학교도 그치. 이제 제 대학원 준비, 아이들 학교, 그리고 집 문제 해결, 이게 제일 컸죠. 집 문제를 좀 안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호언장담을 했었기 때문에 35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다. 지불 의사가 있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죠. 맞아요. 이 사람들의 포트폴리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현지에서의 그런 타이틀 이런 거에 좀 저희가 기대어서 온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혜롭지가 못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도 이 집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우리 월세가 얼마였죠? 월세가 우리가 1,850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한 230만 원 정도 되고 전기세나 난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한 260, 7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그 좋은 공간에서 좋은 생활을 누렸다면 그랬다면은 뭐 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열악했어요. 우리의 환경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집에 왔기 때문에 지금 집도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에이전시도 우리가 출국하기 한두 달 전에 계약을 했거나 이 에이전시가 부동산을 구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라면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거의 1년 전에 계약을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써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거의 뭐 임박해서 후보 몇 개 알려주고 막 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너무 집은 황당했죠. 우리가 그냥 와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집이에요. 비용이 굉장히 높은 돈만 이런 있으면. 집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낮추고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괜찮은 집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에이전시도 쓰는 건데 이럴 바에야 그냥 우리가 몇 달 전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죠. 좀 독일 사정도 알아보고 이걸 더 준비해 와야겠구나. 그렇죠. 또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너무 미흡하면
출국 날짜를 뭐 좀 더 미룬다거나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에이전시만을 믿고 온 거, 우리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거나 하지 않았던 거, 스스로 준비하지 못했던 거,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인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하지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시행착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거주했던 집이 거의 서울로 치면은 명동 한복판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방에서 뭔가 보낼 만한 유치원이나 학교를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 결국 직접 그 눈으로 동네를 보고 근처에 학교가 있는지 유치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사실 선택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둘째 아이가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 근처에는 가까운 유치원이 없어서 특히 요즘에 독일은 유치원 대란이에요. 어느 동네든 사실 유치원 구하기 어렵다는 말은 뭐 독일 현지인들도 유치원에 가기 어려워서 그 임신했을 때부터 독일도 그 유치원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독일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에이전시한테 지속적으로 물어봤었죠. 우리 아이가 와서 유치원에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니? 우리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유치원에 바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도대체 뭘 알아보기나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만약에 이렇게까지 유치원에 보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대책을 세웠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뭐 한국에서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는 쉽지 부분인데 독일에서 이사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 한 번 집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첫 지역과 첫 집을 고르고 그랬으면은 이제 컨테이너로 우리 짐을 다 옮기는 그런 해외 이주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캐리어 16개 들고 와가지고 새로 살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영감을 받았던 블로그가 있는데 저희 하단에 같이 링크로 걸어드릴게요.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 살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을 다녀보고 그곳의 어떤 학교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비교해보고 대조해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독일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도시가 괜찮겠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 뒤에 이제 오신 분들 이렇게 준비했어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에이전시를 만약에 끼고 한다 손 치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에이전시에 주문을 해서 저희가 스스로 알아보는 것과 에이전시 측에서 같이 해주는 것을 좀 보조적으로 활용해서 접근을 한다면 활용을 한다면 맞아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에이전시들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자기들이 그치. 딱 짠 어떤 틀로 그렇죠. 끌고 가기를 원하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돈을 다 냈기 때문이었어.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좀 치고 잔금은 그들의 성과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잔금은 나중에 친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 뭐, 선금을 다 쳤어요. 사실 저희가 원래 그런 바보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의심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난 언론사에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사람이 집요해서 제가 좀 약간 넌덜머리 나는 그런 때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저희 둘 다 덜렁덜렁했어. 눈이 완전 가려졌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눈이 가려졌다. 너무 막 빨리 한국을 떠나거나 독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린 거죠. 여기 와서 보니까 중요한 게 독일은 좀 이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한국보다.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동네에서 자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대학교도 다 그 지역에 있는 맞아요. 학교를 가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를 전학을 거의 잘 안 시키는 편이라서 맞아요. 이제 결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한번 전학을 온 상태인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9월 학기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전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미안하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공서에서 뭔가 일을 처리하고 뭐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국인에게든 여기 현지인에게든 중요한 게 바로 어디서 태어났는지, what. 그러니까 태어난 출생지가 어디인지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일에서는. 맞아요. 그 양식에 이제 우리는 태어난 곳이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을 알지도 못할 텐데 왜 부산을 적으라고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었었거든요. 맞아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독일 문화인 것 같다.
그래서 한 곳에서 좀 오래 지낼 수 있는 곳을 좀 우리가 스스로 찾아봐서 느껴보고 그러고서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주를 결정할 때 좀 장소를 정하면 좋겠다. 저희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와이프랑 같이 엄청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박정현 씨의 미아라는 노래였어요. 길을 한 소절 잃는다. 불러주세요. 그 추억. 네. 죄송합니다. 길을 잃기 위해서 사실 독일로 온 것도 있거든요. 한국에서 저희가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뭔가 이런 구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더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 했을 때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의 앞날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커리어를 뚝 끊고 지금 유학을 오는 개념, 이런 개념은 사실 또 저희 영역에서 많지 않거든요. 길을 잃으러 온 것까진 좋은데 그래도 이상은 좆돼, 현실감 있게끔 땅에 바른 딛자,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무턱대고 길을 잃으니까 이 나침반도 안 가지고 지금 길을 온 격이 된 거예요. 나침반은 가지고 길을 잃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희 5개월이나 지났고 다음 달 되면은 반년차잖아요. 독일 반성하고 또 고민했던 것들을 녹여서 나머지 또 후반부는 또 열심히 잘 달려갑시다. 잘해봅시다.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